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길에 지나치는 그 화려한 1층 안경점은 사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매점이 아닙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대체 저 비싼 강남이나 시청 앞 임대료를 어떻게 내냐고 걱정하셨나요? 사실 걱정해야 할 쪽은 그 안경점을 이용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경점 1층이라는 금싸라기 땅 위에서는 80%가 넘는 경이로운 마진율과 여러분의 검한 데이터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자본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안경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안경점을 배신할 수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우리 동네의 가장 좋은 자리에 박혀있는 안경점의 비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1층 상가를 점령한 안경점들의 수익 모델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비싼 안경을 사면서도 호구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확실히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신축 아파트 상가나 번화가 사거리, 가장 목 좋은 곳에는 예외 없이 대형 안경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들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편의점처럼 손님이 북적이는 것도 아니고 카페처럼 회전율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날도 허다하죠. 대체 이들은 어떻게 생존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시성이라는 강력한 권리금에 있습니다. 안경이라는 제품은요, 쉽게 말해서 목적성 구매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뻐서 충동적으로 안경을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시나요? 거의 없죠. 눈이 나빠졌거나 안경이 부러졌을 때처럼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찾습니다. 그래서 안경점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잠재 고객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아 넣어야 합니다. 당장 필요 없어도 나중에 안경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실제로 2024년 기준 서울 주요 상권의 1층 임대료는 2층이나 3층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점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한 명의 고객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그 임대료 차액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안경점 입장에서는 수천 명의 구경꾼보다 확실하게 지갑을 열 준비가 된 한 명의 진짜 고객이 중요하고, 그 고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덫이 바로 1층이라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깔끔한 매장은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고단가 비즈니스의 최전선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안경점에 들어가서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안경값이라기보다 사실 자리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내가 브랜드 인지도나 매장의 화려함보다 실속을 챙기고 싶다면 굳이 1층의 대형 체인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임대료가 저렴한 2층이나 3층 안경점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단순히 위치가 좋다고 해서 그 비싼 월세가 감당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제 진짜 숫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경점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보통 안경테를 고를 때 10만 원, 20만 원 하는 가격표를 보시죠?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국산 안경테의 도매 원가는 판매가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안경테를 사면 안경점은 최소 7만 원 이상의 마진을 남긴다는 뜻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안경산업 특유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안경테는 공산품이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렌즈와 결합해야 완성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매점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가격 담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죠. 특히 수입 브랜드의 경우 마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명품 안경테는 제조 원가가 몇만 원도 안 되지만 브랜드 이름값과 독점 유통망을 거치며 판매가는 5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안경사들은 말합니다. 테는 그냥 미끼고 진짜는 렌즈다라고요. 안경테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쓰지만 렌즈는 흠집이 나거나 도수가 변하면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이 렌즈의 마진율은 80%에서 90%까지 치솟습니다.
10,000원에 떼어온 렌즈가 소비자에게는 50,000원, 60,000원에 팔리는 구조죠. 여기에 압축이니 코팅이니 하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을 때마다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안경점 사장님의 월세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점들의 영업이익률은 일반 소매업의 2배 이상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1층 임대료를 내고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1층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 높은 마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묘한 경제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매장은 이렇게 크고 좋으니 이 정도 가격은 당연하다는 무의식적 합의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안경점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안경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는 수백 개의 안경테가 진열된 화려한 매대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경테는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일종의 미끼 상품일 뿐입니다. 안경점 사장님이 진짜 미소 짓는 순간은 여러분이 검은 의자에 앉아 렌즈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부가가치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안경 렌즈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육안으로는 이게 국산인지 수입인지 압축을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안경사가 손님 도수에는 이 정도 압축은 하셔야 눈이 안 작아 보여요 라거나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은 필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다수 손님은 네,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렌즈 가격은 순식간에 5만원에서 15만원, 비싸게는 30만원 이상으로 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붙는 추가 비용의 대부분이 안경점의 순수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렌즈 제조사에서 공급받는 원가 상승폭보다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게다가 안경 렌즈는 한번 맞추면은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코팅이 벗겨지거나 시력이 변하면 1년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사실상의 구독 경제 모델입니다. 1층이라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안경점이 망하지 않는 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와 고마진 렌즈를 소비해주는 충성 고객들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안경점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더 강력한 족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눈 정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점을 옮기려고 할 때 망설여졌던 경험 없으신가요? 전에 하던 곳에서는 내 눈 상태를 잘 알았는데 새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나? 혹은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 말입니다. 안경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검안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시력 데이터, 난시 축의 각도, 초점 거리 같은 아주 사적인 의료 데이터가 해당 안경점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경을 썼을 때 느끼는 편안함을 결정짓는 핵심 설계도입니다. 안경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간 여러분을 향후 5년, 10년간 묶어둘 수 있는 인지를 잡는 셈입니다. 실제로 대형 안경 체인들은 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시력 검사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방문해서 무료 점검 받으세요 라고 말이죠. 이거는 친절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고객 이탈을 막는 락인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안경점에 가서 새로 검사하는 번거로움과 혹시 모를 부적응의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내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익숙한 1층 매장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안경이라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눈 정보를 맡겨둔 곳에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독점이 어떻게 오프라인 상권의 권력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사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 강력한 수익 구조와 고객 결속력이 결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눈물을 흘릴 때 혼자 웃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건물의 주인, 즉 건물주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봅시다. 사실 안경점은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순위 임차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월세를 잘 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보통 1층 상가에 들어오는 업종들을 떠올려 보세요. 식당이나 카페는 냄새가 나고 하수구가 막히거나 바퀴벌레 같은 위생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테리어도 금방 유행을 타서 자주 바뀌죠. 하지만 안경점은 다릅니다.
일단 업종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고가의 정밀 기계와 안경테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조명도 밝고 화려하죠.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계약 기간입니다. 안경점은 한번 들어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버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한 데이터를 쌓고 지역 고객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수억 원이 들기도 하니 쉽게 나갈 수도 없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걱정 없이 꾸준히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안경점 사장님이 직접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경 팔아서 건물 샀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1층에 유명 안경 체인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를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우량 임차인이 있다라는 증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비싼 안경값을 지불하는 건 안경점 사장님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해주는 비용까지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안경 하나를 맞출 때마다 건물주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기묘한 공생관계, 이것이 바로 1층 안경점에 숨겨진 얼굴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실수였는지 아세요? 숫자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탄탄해 보이는 성벽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 안 스마트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다른 소매 업종들은 이미 이커머스의 습격으로 초토화됐죠. 옷, 신발, 심지어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이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은 유독 오프라인의 성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렌즈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가 정교해지면서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내 얼굴에 어울리는 테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에서도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안경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렌즈마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비싼 1층 안경점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마진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미 깨어있는 소비자들은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명품 안경테를 반값에 사고 검안비만 따로 지불한 뒤 렌즈만 맞추는 식이죠. 안경점 입장에서는 가장 마진이 큰 테를 뺏기게 되니 뼈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안경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눈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케어 센터로 진화하거나 아예 아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창고형 매장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앞으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여전히 비싼 비용을 내고 1층의 편리함과 서비스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유통구조를 파헤쳐 실속을 챙길 것인가. 2026년 현재 안경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평생 남의 건물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호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안경점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 얘기 해볼게요. 사실 안경점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이제 답이 보이시죠? 손님도 없는 1층 안경점이 어떻게 버티나 싶었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분의 시력 데이터와 80%가 넘는 렌즈 마진을 통해 이미 수년치 월세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경점은 단순히 안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 정보를 담보로 고수익을 올리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었던 셈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째, 1층이라는 비싼 위치는 신뢰를 사고 높은 마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입니다. 둘째, 안경점의 진짜 수익은 안경테가 아니라 소모품인 렌즈와 여러분을 묶어두는 것만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셋째, 기술의 발전과 규제 완화로 인해 이런 폐쇄적인 수익 구조도 조만간 큰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요. 평소 이용하던 안경점에 가서 내 시력 검사 결과지, 즉 처방전을 요구해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 데이터를 내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특정 매장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안경 맞출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경점만큼이나 1층 금싸라기 땅을 사랑하는 또 다른 주인공 약국의 입점 비밀과 조재료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똑똑한 경제학이었습니다.